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27번째 시간입니다. 네,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뭐 기억이 나시겠지만 지금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하면 철학이 원래 뭐였어요? 생각에 관한 생각이었죠. 이 생각을 끌고 나가도 되는 생각인지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 생각인지. 그래서 근거가 뒷받침이 되면 정당화된 믿음이고 근거가 뒷받침이 안 되면 정당화되지 않은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정당화된 믿음과 정당화되지 않는 믿음을 구분하는 게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거는 믿어도 되는 믿음과 믿을 근거가 없는 믿음 사이의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의 물음을 놓치지 않는 거, 이거가 철학적 성찰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건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 믿는 건지,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면서 내가 이걸 정말 믿어도 되는 그 이유는 뭔가, 이거를 끊임없이 묻는 게 철학적 성찰을 하는 태도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는 소망적 사고였잖아요. 믿어도 되는 근거가 있어서 믿는 거는 이제 비판적 사고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걸 계속 믿어도 되는가를 끊임없이 따져 물어보는 태도가 비판적 사고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인간관계 문제에 이거를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지금까지 왔었고요. 그래서 논리가 왜 작동을 안 하는가, 이거를 보다 보면 심리적 특징, 무의식적 특징까지 보게 된다. 이런 흐름에서 지금 오고 있었거든요. 네, 잘 보면 인간은 정말 스스로는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을 놓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뭐 이제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성취로 인한 압박감을 많이 받으시는 그런 가장분들의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취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건데, 근데 이제 가족 구성원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믿음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가족 구성원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그 믿음을 놓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습니다. 예. 이제 철학을 삶에 적용한다, 나에 적용한다, 이러면 내가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예. 근데 내가 왜 자꾸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가. 나를 특징 짓는 심리적 특징이 뭔가, 무의식적 특징이 뭔가, 이런 걸 자꾸 들여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말 이러기 쉽습니다. 스스로는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은 잘못된 믿음을 놓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기까지는 안 해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잘못된 믿음 때문에 제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계속 넘어서야 되는 거죠. 생각을 잘해서.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경우 20대에 본인이 놓지 못했던 잘못된 믿음을 50대에 돼서야 느끼는, 그렇게 시차 한 30년쯤 되면 정말 인생이 후회의 연속이 되기가 쉽죠. 예. 근데 이제 이 시차를 좀 줄이는 게 좋죠. 그래야 오해도 덜하게 되고 오해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도 있죠. 이 시차가 너무 길면요. 사과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네. 아마 이 슬라이드 보시면서 누군가가 떠오르실 텐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음, 나에게도 도움 안 되고 참도 아닌 그런 잘못된 믿음. 이게 잘못된 믿음이 참이 아닌 믿음인 거죠. 예. 참이 아닌 믿음.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은 잘못된 믿음에 내가 매달려서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보시는, 나한테 말하는 거가 음, 이유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니 물론 뭐 그 사람이 이상해서 하는 말이면 걸러 들어야 되겠지만 이제 그 판단을 잘 하는 것도, 이게 걸러 들어야 할 말인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그것도 잘 구분해서 듣는 것도 자꾸 나에게 이렇게 비판사고로 적용해 보려는 노력 속에서 점점 더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인간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성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인간이 발전을 바란다면 기댈 것은 이성뿐이죠. 제가 이제 이 시리즈 열 때 처음에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휴문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이 정념의 노예인 측면이 있으니 정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성을 잘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정념의 노예가 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가면서 이성을 정확하게 사용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가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이성의 한계까지 느껴볼 정도로 이성을 많이 활용한 거죠. 이성의 한계까지 느껴볼 정도로.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완전히 이성적이진 않아요, 인간이. 이성이 또 정념의 노예인 측면도 또 있고. 예, 그러나 인간이 발전을 바란다면 기댈 것은 이성뿐이죠. 그리고 생각의 힘은 생각보다 셉니다. 그죠? 예, 고정관념은 깨지기 쉽지 않지만 일단 깨기만 하면 그 효과는 제법 커요. 왜냐하면 이 고정관념이 우리의 마음의 주역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게 쉽지 않긴 하지만 고정관념을 해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꽤 됩니다. 예. 그래서 나만의 고정관념, 이거를 논리의 차원에서, 심리의 차원에서, 무의식의 차원에서 자꾸 접근해 봐서 이 고정관념을 깨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날 말을 왜 못 들어요? 우리는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을 고수하면서 자기 방식이 옳은 이유를 생각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얼마나 옳은가. 그래서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근거에만 눈이 갑니다. 뻔연히 내 생각을 지지하지 않는 참인 근거들이 있는데도 내 생각을 지지하지 않는 참인 근거는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요. 예.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근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내 방식이 옳은 이유를 생각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말에 그걸 무조건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를 잘 판단해서 걸러듣기 위해서라도 남의 말을 좀 잘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면 정말 귀뚱으로도 안 듣는, 네, 이제 남의 말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나보다는 훨씬 더 나를 객관적으로 봐주는 시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야 할 것들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남의 말에 딸려가는 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나를 객관으로 보고 해주는 얘기니까 또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될 얘기들을 잘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한 거죠. 아담 스미스가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자로 유명하지만 도덕검정론이라는 굉장히 좋은 책을 쓴 철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팩폭을 날리는데 나는 나의 민낯을 정확하게 본다는 자기 기만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저렇게 자기의 민낯을 못 보지만 나는 나의 민낯을 본다는 거죠. 예. 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민낯을 못 봤는데 나만 자기 민낯을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쉽지 않겠죠? 예. 그래서 펄펄 날립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스럽지 않다. 나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스럽지 않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 내 생각보다 더 잘못했겠죠. 예, 철학은 너무 팩폭을 날려서 죄송한데. 이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는 거, 이거를 이제 아담 스미스가 무능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철학은 끊임없이 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실제보다 더 사랑스럽고 도덕적이라고 착각합니다. 이제 그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고향적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 고향적 편향이 또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이게 또 너무 없으면 사람 사는 게 힘듭니다. 근데 이제 철학은 팩폭을 날리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이게 약간의 자기 고향적 편향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아내기가 쉬운데 너무 민낯을 봐도 또 살아내기 어려워서 그럴 수 있는데요. 뭐 너무 보는 사람은 보다는 못 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실제보다 더 사랑스럽고 도덕적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결점을 고치지 못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좀 나의 결점을 보는 쪽으로, 그래서 그 결점을 좀 조정해내는 쪽으로 갈 때 정말 나라는 존재가 성장을 하겠죠. 자기 기만은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철학이 머리 아픈 이유가 뭐예요? 자기 기만 못하게 만드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예. 인간이 살면서 겪는 혼란의 절반은 바로 이 자기 기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만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인간관계 문제가 훨씬 많이 풀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를 내가 직면하는 과정은 되게 어렵지만, 그쵸? 그 과정을 거쳐야지 또 인간관계를 풀어가기가 쉬워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병이 나는 거는 타인이 이해가 안 될 때 화병이 나거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장 중요한 타인이 이해가 안 될 때 화병이 나는 건데, 이제 이 자기 기만을 극복하면서 나도 사실은 잘못한 게 꽤 많다. 이런 진실을 볼 때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고 화내는 정도를 줄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야 화병도 줄죠. 그쵸? 인간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줄 알기만 해도 자기 기만이란 맹세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근데 자기 기만을 계속 방치하면 결국 우리는 거짓된 자기 모습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의식하지 못하지만 알거든요. 내가 거짓된 자기 모습이라는 걸. 예. 그러면 이 거짓된 자기 모습으로 살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계속 미워하고 있게 됩니다. 자기의 그 거짓된 모습이 너무 싫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로 못 살죠. 진짜 나로 못 살죠. 근데 이제 진짜 나로 못 사는 만큼 무언가 마음이 비거든요. 공허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네. 자, 우리가 결점이 있는 이웃들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러고 화내느라고 바쁜데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이러잖아요. 동양권에서는. 근데 이제 아담 스미스 뭐라고 그랬어요? 결점이 있는 이웃들은 곧 나의 결점을 고치도록 돕는 이상적인 거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되는구나. 예. 근데 저도 자기 잘난 맛에 빠져 살 때는 잘못하는 타인들 때문에 고통스러웠죠. 인간들 때문에 못 살겠어. 이랬죠. 예. 그런데 저도 못지않게 잘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는 누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사실 왜 그러는 거야? 이거는 내가 너보다 잘났다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현재가. 네. 나도 저런 잘못을 할 수 있다. 나도 모르게 저런 잘못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저런 잘못 하지 않았나? 살펴보려고 노력하고요. 내가 앞으로 저런 잘못을 똑같이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잖아요, 사실은.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저 인간 왜 저래? 이러고 무시를 해봐야 나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아 나는 저런 잘못한 적 없나? 살펴보고 앞으로 내가 저런 잘못을 똑같이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생각해 두면 또 내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게 되니까 결점이 있는 이웃을 만나느라 고생한 것에 보람을 찾는 거죠. 이제 동양권에서는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아담 스미스의 표현입니다. 조물주는 자기 기만이라는 인간의 약점을 방치하지 않았다. 또한 인간이 완전한 착각 속에 빠져 살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행히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만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충돌하면서 그거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충돌을 하면서도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서 남들만 다 잘못했고 나는 잘못 안 했다. 이러면 이제 점점점 고립이 되겠죠. 점점점. 이제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찰하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가면서 예, 점점 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성이 정념의 노예라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도 이게 찍어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득이 되는 일인데도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이라고 그렇게 정당화하는 경우 있습니다. 참 사람이 이익이 걸려 있으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서 또 옳은 일을 한다고 스스로 납득시키는 건 쉬운데 이런 게 이제 자기 기만이죠. 이제 철학은 정말 그런가 이러면서 그거 자기만을 자꾸 해체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음, 정말 그런가를 자꾸 질문해 보면서요. 네, 무엇에 대해서든 타당할 가능성,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해 보면서 정말 그런가를 자꾸 체계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네, 아담 스미스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그 기본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봤습니다. 좋은 생각은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